속 찾아낼 수 있는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람과 사를 연구하고 계시는 박성태 실장님이시고요.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바로 그날인데 의외로 내일일 수도 있어요. 12시 지나. 12시 지나서 생각보다 빨리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윤석열 씨에 비해서 2시간 정도 빨리 끝났던데 그래도 판사가 여러 가지 고민하는 모양새를 보이기 위해서 자정 넘어서 나올 것이다. 네. 예. 결과는 걱정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구속이죠. 구속. 김건희 구속, 시사인 구독. 오늘 라임이 완벽하시네요. 예. 자, 여러분 들으셨죠? 예. 김건희 구속, 시사인 구독, 신용산 객잔도 구독, 그리고 장성철 TV도 구독. 맞나요? 장성철 TV. 요새 아직 좀 안 올리고 있어요. 관심을 3주 때. 조금 덜 두고 계시는 건가요? 네. 왜 그러세요? 저 목 디스크 걸려가지고 뭘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제 거의 많이 났어요.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지금 잠시 장성철 소장님과 함께 맥킨지 운동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신전운동. 예, 오늘 라임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맨날 이렇게 있으니까 안 되겠어요. 이렇게 좀 예. 유관을 정지하고 이렇게 있어야겠어요. 그렇죠. 자, 그거는 정지 안 해도 돼요. 그래? 그 자세만 달라. 예, 자세를 바르게 저도 똑바로 허리를 고추 세우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는데 김건희 구속이 걱정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오는 수많은 보도들과 수사 내용들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박성태 실장님이 준비한 말이 아마 그 말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제 개코미디였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개꿀잼. 예, 어떤 점이죠? 멋쟁이다.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반클리프 목걸이. 예, 엔나펠 목걸이 모조품이죠. 그거는 홍콩에서 2005년에서 7년 사이에 200만 원 주고 샀다. 그런데 황당하게 반클리프사는 그걸 2015년에 출시했다. 디자인을.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홍콩의 그 모조품 만든 업체 거를 반클리프사가 모방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거를 서희건설의 회장 비서실장의 어머니가 아마 이제 비서실장 부탁으로 산 거죠. 국내 백화점에 반클리프 거기 매장에 가서 샀다는 거예요. 22년 3월 10일에 처음에 보러 갔다. 대선 다음 날 6천만 원 정도 되는 걸 사는데 점원이 물어봤죠. 어제 뉴스룸 보도에 나왔죠. 네, JTBC. 네. 예. 점원이 물어봤죠. 어머 선물하실 건가 봐요. 누구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절대 말하면 안 돼. 우리가 그냥 해볼까요? 저 혼자 하니까 좀 심심한데. 근데 그 판매하는 분 여성일 텐데. 잘하시잖아요. 절대 안 돼요.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호통을 치겠습니까? 이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너무 소형교에 푹 빠져 계신 거 아니에요? 빠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랬더니 결국엔 한 말이 50대인데 30대 같은 엄청 멋쟁이다. 개코미디잖아요. 그 사실상 힌트를 줬다고 봐야 될까요? 직원들 사이에도 김건희 아니야 그러면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네, 수군댔다는 거죠. 예. 근데 저 50대 같은 30대 엄청 멋쟁이 힌트를 얻었다기보다도 대선 다음 날 와서 사가고 예. 그다음에 상품권을 여러 번 신세계에서 롯데 그걸로 또 일종의 해서 세탁을 한 거죠. 그렇죠. 출처를 알 수 없이 그 전에도 이 비서실장의 어머니가 몇 번 샀는데 예. VIP 고객인데 그때는 출처를 알 수 없게 깡을 여러 번 하니까 뭔가 있구나. 의심스럽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목걸이를 김건희 씨가 나토 순방에서 하고 나오니까 역시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다는 네. 거죠.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 본 사람한테 이렇게 목걸이를 선물하거나 빌려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6천만 원짜리를 주고 받으려면 그 전에 어느 정도의 상당한 신뢰 관계가 있어야지. 물론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저 6천만 원짜리 뭐 주면 전 받아요. 받으시면 안 되죠. 무조건 맞죠. 장성철 씨 아니에요? 감사해요. 이거 무조건. 이거 르카프 목걸이에요. 르카프는 뭐죠? 죄송합니다. 저 아디다스 이후로 또 르카프.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무슨 관계였는지 어떤 이권 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뭘 주고받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참 한심해요. 돈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캠프가 서희건설 빌딩에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건진과 가깝다고 예. 봐야 예. 돼요. 건진의 양재동 캠프가 예. 서초동 서희타워였다라는 예. 거기 때문에 건진이 중간에서 그렇고 그랬을까? 네. 건진이 소개시켜줬을까요? 뭐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아주 그냥 무한대야 지금.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공개했지만 그 건진이 예. 국내 굴지의 대기업 오너가 없는 예. 대기업 회장직 공모 절차에 개입해서 회장 후보가 있었는데 예. 각 후보에게 접근해서 이거 회장 되려면 10억 내라. 아. 아니 김건희 씨 줘야 된다. 예. 국내 굴지 기업인데 오너가 없으면 어딘지 알 것 같은데요. 몇 개 있어요. 예.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일단 아니라고 다 해야죠. 예. 아니, 지금 어디 취재 중이에요. 예, 예. 그리고 오너 없는 회사가 쉽지 않거든요. 아우 티. 지금 김건희 많아요. 특검도 뭐, 예를 공교롭게 들어서 예. KTNG도 있고 KT도 있고 음. 한국전력도 있고 포스코도 있고 또 뭐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알았어요. 가스공사. 아, 맞네요. 예, 굴지의 기업. 근데 여튼 건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도 인사 개입을 시도하고 돈까지 받으려고 했다. 걔는 뭐 그런 이제 추측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는 노선동 씨가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권선동 씨가 나왔어요. 선동요? 네. 노선동? 네, 노선동 씨가 예. 거기서 이제 건진의 집사 역할을 하면서 예. 여러 가지 일들 심부름을 하지 않았느냐 오. 그런 얘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수사가 좀 진행이 된 내용인가요? 앞으로 이제 수사가요? 예. 아, 뭐 당연히 여러 가지 다 진행됐죠. 노선동. 네, 그래서 그분 이름이 나올 것 같고 그분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것들이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야, 그 끝이 없네요. 그 계속 김건희 씨 무한대. 혐의라고 하는 게 이게 제 시간에 끝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끝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확실히 기업들이 대단한 게 우리는 전혀 몰랐잖아요. 건진이 그런 일을 하고 예. 다니고 그걸 김건희 씨의 수금 창구 역할을 건진했다. 중간에 삥땅도 많이 쳤겠죠. 진짜? 그분 인상이 삥땅 칠 인상이에요.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은 지난번에 박근혜 최순실 이때도 대기업들은 다 그랬죠. 최순실, 최서원이 뒤에 있구나. 예. 그래서 삼성에서 말도 사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정유라 씨에게.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정보는 다 알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 서희건설도 지금은 아니 이번에도 정말 웃겼잖아요.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서 김건희 씨의 변호인 측은 그 그라프 목걸이 아니죠 반클리프 그 목걸이 그거 홍콩에서 모조품 샀다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특검이 자료를 딱 냈어요. 예.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 그거 제가 줬어요. 그런데도 개쪽. 그런데도 김건희 씨는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신 세계는 뭘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상한 나라의 건희 씨다. 그러니까 저 모조품도 들켰고 준 사람도 줬다고 하는데 예. 여전히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제가 봐도 근데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들켰네. 쪼놈이 저렇게 쉽게 불다니. 네. 그런데 도대체 노선동이 누구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조금 더 노선동 씨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거. 건진의 집사다. 그리고 수금하는 데 있어가지고 역할을 같이 아니 뭐 한 사람으로 심부름을 보인다.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사실 그런 얘기가 건진도 집사라는 일종의 역할을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집사의 집사.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몰려오니까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네 가서 좀 심부름 좀 하고 여기 가서 네가 좀 이런 얘기하고 뭐 이렇게 같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노선동도 앞으로 좀 주목해야 살펴보십시오. 된다. 정치권 인사인가요? 모르다니까. 난 그냥 이름만 들었다니까. 그냥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정치권 인사라기보단 건진과 좀 가까운 그런 뭐 브로커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생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김건희 생태계가 거기에는 건진도 있고 오늘 이제 입국한 김예성 씨도 있고 지금 말하는 노선동 씨는 이제 김건희 생태계 건진 생태계 끝단에 있는 끝단인지 중단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것이다. 3명이에요. 네. 3명이에요? 중앙일보 보도 보니까 김충식이라고 하는 최은순의 집사도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도 집사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집사가 심부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돈 좀 받고 예. 중간에 좀 뽀찌도 받고.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혐의가 죄송합니다.
혐의가 더 있는데 바쉐론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시계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한 VIP 할인을 받아가지고는 사왔고 그 현금으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다 준 거지 뇌물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이 한 극우 유튜버로 알려져 있는 서 씨라고 하는 분이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서 씨 모르겠어요. 유튜버. 그 유튜브 어디 보도에는 이렇게 약간 모자이크 처리해서 얼굴이 나오는데 일단 서정욱 변호사는 아니에요. 네, 60대 중반이기 때문에 65으로 돼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가 70년생이거든요. 서정욱 변호사는 아니고 예. 이분이 로봇계 사업을 하는 뭐 그러게요. 국내 총판을 하시는 분인데 참 저는 이제 거기는 VIP 할인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약간 서 씨의 주장인 것 같아요. 예. 내가 뇌물을 준 건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은 5,400만 원짜리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주고 경호처가는 예를 뭐 장기적으로 될 때는 10억이 훨씬 넘는 그런 사업을 수주하려고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 씨의 주장으로 그냥 김건희 씨가 사달라고 해서 나는 심부름만 한 거다. 그래서 VIP 영부인이라고 확인시켜주고 할인도 받았다. 근데 대한민국 어디에서 영부인 할인이 있다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게요. 영부인 할인하면 바로 1,900만 원을 깎아준다는 것도 그러게요. 놀라운 일이던데요. 리셀하면 이거 돈 버는 거네. 야, 그러네. 사고 팔고. 예. 영부인이 다이소 차려도 되겠네. 그러네. 네. 다이소에는 그 정도 고가의 물건을 안 안 되겠구나. 취급할걸요? 예. 영부인 할인 받아서 매장 만들어서 팔고. 야, 리셀 매장. 네, 그러니까 뭔가 끝이 없다. 새롭게 드러나는 명품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봐. 이렇게 명품 이런 거.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것들. 왜 그런 걸 좋아했어? 그러니까 KBS 사장의 그 표현이 사실은 정확했던 거예요. 이걸 다 암시하는 거예요. 처음에 디올백 300만 원짜리 디올백 나왔을 때 그 자그마한 파우치라고 했잖아요. 알고 있었던 거죠. 김건희 씨의 뵈면 이 백은 얼마나 작아. 지금 뭐 5,400만 원 콘스탄틴 뭐 6천만 원짜리 그라프 반클리프 막 나오는데 300만 원은 껌도 아니지. 아이고 껌 떨어졌네. 아이고. 네. 그래서 이 박사님께서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네, 정말 빙산의 일각에 드러나는 당신들이 김건희 씨를 잘 모르시는군요. 그건 정말 조그마한 파우치예요. 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기사에 보면 심지어는 오데마 피게라고 하는 명품 시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 씨가 가지고 있는 오데마 피게라는 시계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런 게 마음에 든다. 나도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더니 시계를 대신 구매해줬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바쉐론 콘스탄틴. 저는 이 시계가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48개월 할부로 샀는데. 그거가 아니요. 오데마 피게인가요? 브랜드 없는 건데 가시오? 너무 예뻐가지고 볼워치라고. 48개월이면 비싼 거 아니에요? 최소 48만 원 이상이네요. 그렇지. 하루에 10,000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대단하다. 부가세까지 49만 원, 49만 원. 야, 55만 원. 네. 김건희 씨 때문에 참 많은 걸 알게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진짜. 드는데. 그렇지. 예. 279만 원? 490만 원 지금 보르시 엄청. 네, 제작진이 열심히 가격을 찾고 진짜 저거 있는 살라고 상황입니다. 48개월 할부로 샀어요. 무이자 된다고 네, 그래가지고. 아니 뭐 아무리 비싼 거여도 자기 돈 주고 자기가 사는 건 그럼요. 문제가 안 되죠. 장성철 네. 할인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저는 이거 할인 받았죠. 다들 행사 때 사가지고. 시계를 하나씩만 무슨 시계? 갤럭시 와치. 아, 네. 떠리로 팔 때 예. 나도 하나 착 샀죠. 24만 원. 24만 원이요? 정확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시계가 안 틀려요. 네, 별걸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이 시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콘스탄틴 이거는 대단히 비싼 거예요. 오메가나 이게 롤렉스 그 훨씬 위급. 그러니까 에르메스급. 근데 그 이후에도 대단히 뭐 한정판 시계들이 많지. 손흥민이 차고 다니는 시계는 뭐 22억짜리 뭐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 많은데 이 콘스탄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상당히 비싼 시계. 저런 시계 차면 지각 안 하나? 지각이야? 네. 손목이 아파. 자, 계속 손목만 봐야 돼. 미안합니다. 자, 진술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그 김건희 씨 진술이 계속해서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특검 수사 내용들이 되고 있는데 좀 두 분이 눈여겨본 진술이 혹시 있다면 지금까지 했던 거 외에? 다 거짓말이어가지고 그렇지. 그냥 다 재밌어요. 아, 예. 이분 대단한 분이다. 음. 입만 열면 구라를 이렇게 많다니 정말 되는 대로 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참 그걸 2010년에 홍콩에서 엄마 주려고 200만 원 주고 샀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변호사가 생각해줬겠죠. 심지어 그걸 사 놓은 거잖아요. 어딘가 가서 그렇죠. 사서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냥 그걸 2010년이라 하지 말고 2000년대에 기억은 잘 안 난다. 그렇게 해야 또 방클리프에서 우리 2015년도에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명하는 것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여튼 희한한 사람이네. 예전에도 보면 변호사들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해명들이 개연성이 떨어져요. 바로 그 현장에서 특검에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김건희 씨가 그 자리에서 계속 말을 바꿨다고 주진우 기자는 이야기를 하던데 뭐 환갑 선물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시기가 안 맞다 지적을 하니까 그럼 칠순 선물이었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해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감추고 싶었던 특검이었구나. 게 있던 거잖아요. 솔직히 그냥 뭐 1, 20만 원짜리 선물 주는 거는 우리가 10년, 15년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어. 근데 하지만은 이 6천만 원짜리 누가 지인이 빌려줬다거나 선물로 줬으면 그거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잊어버리냐고.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서희건설에서 받았다라는 것이 들통나면 안 되니까 계속 그냥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희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은 그 서희건설의 회장의 사위. 첫째 사위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 네. 그때 우리가 막 그랬거든요. 아니 왜 저 검사를 왜 비서실장으로 쓰지? 그러게요. 아무리 검사 그럼 뭐지? 전성 시대라고 해도 특별히 한덕수 총리와 인연이 없는데 그러니까. 당시 총리 비서실장이 검사로 가면서 그러니까. 그래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참 희한하네. 그때 한덕수 총리가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뭐 이렇게 탁 대통령이 찍어줬다 뭐 이런 취지 이야기를 네, 해가지고 그렇죠. 그때도 화제가 됐던 찍어주셨다. 기억이 저도 나긴 하는데. 비서실장을 참. 근데 한덕수 총리의 그때 말도 지금 보면 다시 보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약간 뼈가 있는 말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예. 있지 않나요? 비서실장이 왜 검사를 비서실장 썼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저는 대통령님에게도 그렇고 대통령님이 정해주셔도 좋고 장제원 당시 이제 실장이 정해주셔도 좋고 아무나 다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아니 비서실장이 총리에 맞춰서 잘 지내야지 총리가 비서실장에 맞춰서 잘 지낼 수 있다. 네네. 그 한덕수의 이 한덕수 기름장어의 생존법이다. 그러더니 대통령님이 딱 찍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1인지하 만인지상인데 1인지하가 너무 확 드러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김건희라는 키워드를 넣고 보면 결국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닥치는 대로 빨아들였다. 모든 걸. 네. 아, 이렇게밖에 그러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16가지 혐의 나왔을 때 예. 최소한 2배 이상이다. 조사하면 다 나와. 야. 그랬는데 지금 벌써 막 나오잖아요. 시계도 그러게요. 나왔죠. 예. 그다음에 반그라프 목걸이도 클리프 목걸이도 원래 예. 없던 거잖아요. 예. 여기에 뭐 김혜성 씨 나왔죠. 그다음에 제가 말한 뭐 매건 매직 뭐 10억 줬다 이런 설도 있고 또 어디 뭐 임명식 공연 같은데 예. 사람 부르는데 너 출연하려면 돈 내라 이런 얘기도 있었대요. 공연을 하면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연하기 위해서 돈을 대통령 내라고요? 행사에 누가 나오게 되면 일단 이름이 알려지니까 예.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봐요. 야. 돈 내라 이런 것도 지금 누가 제보를 받았다는데 확인은 안 됐어요. 물론 그런 얘기도 있고 많더라고요. 막 나옵니다. 저는 32개 봤는데 한 45개는 될 것 같아요. 네. 최소 48개월 45개. 48개의 혐의. 딱 뭔가 떨어지네. 48. 네. 네. 김건희 48씨. 네. 그 김건희 씨가 구속이 되면 이제 지금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일 건데 그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심경은 또 어떨까? 왜냐면 한때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다 뒤집었을 거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또 그런 모양새는 지금은 아닌 것 같거든요.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져서 재수의 딜레마가 뭐 풀렸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윤석열은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어제도 뭐 안 나갔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내가 나가서 뭐 증언을 하고 나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더라도 나의 형량은 낮아지지 않아. 나는 그냥 뭐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겠네. 아이 귀찮아 그냥 나 안 나갈래. 이러는 것 같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잘 쓰거나 어쨌든 거짓말이 통하면 형량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특검에 나가고 여러 가지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평택 얘기 좀 해달라고 댓글창에 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8월 말 9월 초 이 자리에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할 말이 다가오는데. 어디서 하겠죠. 기다려보세요. 예. 시사인에서 보도할 거예요. 시사인에서. 시사인에서 취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저번에 저한테 얘기해 주셨잖아요. 제가요? 이렇게 뉴스가 만들어집니다, 와. 여러분. 거짓말쟁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 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기회예요. 지금 아마 윤석열은
이게 다 반국가 세력 북한의 간첩들의 소행이다. 음. 이놈들이 날 잡아놓고 이제 내 와이프까지 잡아놓는구나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직도. 네, 그래서 처음에 그때 의자 왕으로 불린 것처럼 의자체 체포하려다가 안 됐었잖아요. 10명이 들려고 했을 때 네. 뭐 실패한 걸 의자 그렇죠. 왕이라고 합니다. 의자 왕이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김건희 씨가 처음 조사받으러 나오는 날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본인의 망상 속에 여전히 빠져서 반국가 세력에 대한 불만, 예. 폭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참 왔다 갔다 하거든요. 원래 생각도. 되게 심지가 굳은 분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예. 원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구속된 지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텐데 한 3달 정도 지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윤석열 씨가요? 네. 드디어 일단 그 망상 서버에서 나온다. 그렇죠. 구속 상황에 익숙해지면 어디서부터 일이 잘못된 거지 하고 따지다가 결혼을 잘못했다. 내가 결혼을 잘못했거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시간도 올 것이다. 예. 방금 JTBC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김건희 씨와 통일교 인사가 직접 통화한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내가 비밀리에 쓰는 번호이고 의견은 이쪽으로 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육성을 특검이 확보했다고 해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시간 문제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한 시기가 2022년 3월 30일 대선 직후라고 합니다. 이때 김건희 씨가 정말 바빴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다양한 루트로 알 수 있게 되네요. 바쁘대요. 공천도 JTBC 짜야지. 대단하네. 제 전회사가 특히 이쪽에 제가 있던 검찰? 부장으로 있던 정치부도 대단하지만 법조 쪽도 사회부. 잘합니다. 네. 그 명태균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되면 권력, 인사, 이거 50대 50으로 나눈다. 이쯤 되면 50 이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비상계엄하면서 군통수권 그거는 김건희 씨랑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눠서 한 거 아니에요? 50대 50. 이 계엄을 정말 몰랐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계엄하면은 내 세상이 되니까 내가 TV에 출연할 일이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가서 좀 얼굴 관리를 좀 바꿔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으로 그날 예. 가지 않았느냐? 피부과에 가지 않았느냐? 목걸이도 가짜로 알리바이 만드는 사람인데 계엄 당일에 성형외과 갔다 온 것도 알리바이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뒤늦게 이 목걸이 이슈를 보면서 들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적극적인 알리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 계엄 몰랐어. 나 성형외과 갔어. 이게 아니라 나는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 이제 TV 출연 많이 해야 되니까 얼굴 관리 하러 가야지. 이거 같아 저는.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김건희 씨도 위기감 느꼈겠지. 명태균의 황금폰이 공개가 되면은 나도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싹쓸이 해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IHW3301님이 A그룹 비아폰으로 이미 알았을 거다 이런 식의 말씀도 해주고 계셔서 그렇지. 나와 있는 보도를 종합해서 보면 수사가 좀 더 진척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김건희 씨를 그래도 좀 주변에서 아는 대통령실에서 같이 있던 분들에게 좀 물어봤거든요. 예. 몰랐을까 김건희가 정말? 계엄을. 네. 네. 그분들도 근데 사실은 이 비둘기파들인데 그분들도 갸웃갸웃하더라고요. 솔직히 모르겠다. 아는지 몰랐는지. 예. 그러니까 그 전날 그 성형외과 갔었잖아요. 그날 예. 간 것도 좀 몇 시간 일찍 나왔는데 흔히 생각하는 시간들보다는 일찍 나왔는데 알아서 나왔을까 몰라서 나왔을까 근데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네. 관련된 부분도 좀 수사가 더 진행되면 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장 수장님 말말말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사면! 네.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 예. 앞에 있습니다. 들어주시겠어요? 왜 이걸 말말말로 뽑아 오셨는지? 좀 답답해요. 화도 나고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국민통합 협의 이런 걸 얘기를 했지만은 과연 이게 국민통합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집권 초기에 지지율이 좀 상대적으로 높을 때 그냥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빚을 갚아보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윤석열 검찰이 했던 수사는 다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면권 행사를 통해서 바로 잡아줘야지. 그렇게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로 본인이 그냥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으로써 진영을 좀 결속시키려고 하는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2022년 12월 달에 이재명 대표께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윤석열 정권이 사면하려고 했더니 그 아까
김유정 대변인인가요? 강유정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야당 인사가 더 많아요. 막 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조국혁신당도 야당으로 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2022년 12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이번에 사면복권 받은 사람들의 죄질이 정말 안 좋고 나빠요. 다 무슨 말씀드려볼게요. 위조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기부금법 불법, 뇌물수수, 공여, 직권남용 이런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왜 사면해줄까? 과연 통합이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춘석 의원이 억울할 것 같아요. 이춘석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하고 차명 계좌를 이용을 해가지고 주식한 거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엄히 수사하고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씨가 미공개 정보 차명 계좌로 주식하다가 어쨌든 벌 받은 부분도 있어요. 그걸 사면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한쪽에서는 엄중히 처벌하고 한쪽에서는 사면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헷갈린다니까요. 2022년도 12월 달에 이재명 대표는 멋있었어요. 그래서 와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사면권 행사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최소화하고 정치인사면 안 하겠구나.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일 바로잡힐 수 있겠구나.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본인이 욕했던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사면권 그대로 따라서 하잖아요. 이게 뭐냐고요. 대단히 실망스럽고 답답합니다. 장 소장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진보지정에서 할 말이 없어요. 뭘 할 말이 없어요. 너나 잘해라 하면서 너는 왜 나오냐? 너 나오지 마라. 이제 계속 이러지. 맞죠? 나오지 말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터진 입 다물라. 또 이상한 소리, 쌉소리, 매불쇼 봐라? 뭘 봐, 매불쇼. 또 뭘 소리야, 또 뭐. 자, 댓글 중계보다는 자, 대 시장님 말씀 좀 이어가면. 지적이 맞죠. 저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지금은 아니죠. 물론 검찰에 과도한 기소, 온가족 털기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면 애초에 논란이 됐던 그 문제들이 없냐. 저는 당시에 정치부장이었는데 대의도 사실 그때 시험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박근혜 때 취재했던 것과 똑같이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당시도 어느 정도 인지도도 높고 사실은 민주당의 상징 같은 존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혹 제기가 됐을 때 저희들은 뭐 그것도 취재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청률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당시. 근데 그게 사실은 맞는 거죠. 우리가 내부에서는 박근 국정농단 때 우리가 그렇게 취재를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JTBC가 약간 진보 진영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진보 진영인 것처럼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처럼이라는 건 뭐 그 구성원들이 뭐 우리 이쪽이야 그건 합의된 그런 게 아닙니다. 대신 추구하는 바가 약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 법상 법이나 정책상 민주당이 좀 그쪽에 더 가깝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방향이 가깝다고 하더라도 뭐 문제점이 있는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를 안 하는 건 안 된다라는 분위기도 많았고요. 그래서 사실 몇 개 보도를 하고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잘 나가다가. 저도 이 책임감을 느끼는 당시 정치부장으로서. 근데 저는 그게 그래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후배들하고도 얘기했던 게 그게 맞다. 뭐 애초에 사실 정확히 기억나는 게 8월 23일인가 19년 8월 24일 동아일보 논문 제일저자 보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논문 제일저자에 등재돼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여기서부터 처음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허위 경력, 허위 인턴 이런 것들이 쭉 나왔고 그게 이제 사모펀드 의혹, 그다음에 웅동학원 의혹까지 퍼졌죠. 물론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에 대해서는 따로 무죄가 나왔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은 있습니다. 당시 정경심 씨가 어떤 업체의 주식을 실물로 인출해서 침대 밑에다 놓기도 했었어요. 근데 물론 검찰이 과도하게 털었지만 당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것도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리고 온가족 이런 건 저희가 사실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이런 게 없는 사실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주 가벼운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사면을 할 수 있지만 형기 3분의 1 지나고 사면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우리 사람 챙기기로 충분히 비춰줄 수 있고 그건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얘기했던 대로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되지 한쪽 진영의 대통령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저는 사면하기엔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 최소한 반은 지나야 된다라고 봤는데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대통령실에 이런 분위기를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는 분이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성탄절 사면하거나 3.1절 사면하면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조국혁신당 대표가 나오게 되는 셈인데다가 어차피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듣는다. 네. 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뒀을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진보 진영을 지지하시는 분들,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잘했다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좀 이재명 정권을 오히려 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볼성사 나온 것은 이번에 사면 복권된 분들 중에 일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특히 윤미향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을 막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 받은 분들이에요. 이것까지 인정하겠어. 윤석열 검찰의 과도한 수사, 보복 수사, 오케이. 근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잖아요.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고 좀 반성하고 저렇게 사면 복권 됐으면 좀 성찰하는 모습 보이고 그러면은 좀 비판의 강도가 낮아질 텐데 대단히 나와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래서 왜 이 시점에 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하루 이틀만 견디자. 대형 사건이 있다. 김은지 기자님이 말수가 확 줄었네. 원래 두 분이 말할 때는 말을 안 하긴 합니다만. 아니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 쳐주시는데 그냥 입 다물고서 이렇게만 하셔가지고 김건희 씨 구속 관련된 문제가 결국에는 이 사면 문제를 덮지 않겠느냐, 하루 이틀만 좀 비판받아서 넘어가 보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열렬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되고 나서 잘하기를 기대했고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좀 실망감과 상처를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잘했어라고 진영이 결집해가지고 야 이재명 대통령 잘했다. 그래서 진보 진영이 다 단합해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갈지 아니면 중도나 저처럼 이재명 대통령 잘해요 뭐 이렇게 지지를 표했던 사람들이 역시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맞아, 결국엔 저런 사람들이었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좀 빠지게 될지 뭐 이번 주 갤럽이나 다음 주 리얼미터를 좀 보시죠, 추세는. 그게 이제 당시에 조국 전 장관 일이 커졌던 거는 사실은 저는 거의 뭐 확신하는데 처음 의혹 보도들이 나왔을 때 만약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났으면 안 커집니다. 수사도 안 됐고 커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가버리니까 그렇지. 수사가 들어갔었고 그런데 뭐랄까요? 이렇게 진실 게임이 붙는 곳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졌죠. 이번 강선우 장관 후보자랑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물러났으면 그 다음에 얘기 안 나옵니다. 이게 뭐 그걸 가지고 너 죽어봐라 그렇게 안 해요. 언론도 이미 물러난 사람인데 별로 쓰지도 않고. 근데 이제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가면 이건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크 관리하는 쪽에서 그런데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가면 서로 다퉈야 되니까 서로 새로운 사실들을 발굴하게 되는 거죠. 강선 후보자도 사실 물러난 뒤에 얘기 쏙 들어갔잖아요. 뭐 무슨 갑질 의혹 추가로 나온다면 안 나오잖아요. 물러났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그때 뭐 뉴스토마토가 뭐 추가 보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고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이제 후보자가 물러난 이유다 보니까 더 안 나왔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아니 그랬어요. 그래서 쓸 거냐 안 쓸 거냐 그랬더니 아예 뭐 물러났는데 뭘 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 관련해 가지고는 방금 나온 단독 보도가 있는데 또 있어요? 조국 혁신당에서 이르면 9월에 전당대회를 하고 조국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에 대한 평가를 한참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사면이 나온 이후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것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저게 대단히 여권의 권력 구도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시나리오를 쓸 수 있잖아요. 정말 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할 수 있어.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함께 할 수 있어. 아니야. 내년 지방선거 때 조국혁신당은 따로 후보들 다 내고 본인들의 정치적인 영향력과 역량을 더 키워나갈 거야. 특히 조국
전 대표는 서울시장에 나가가지고 2030년 대선 후보로서의 길을 가게 될 수도 있어.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 쓸 수 있어요. 보궐선거 나갈 수도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고 2028년도 또 뭐 총선에 나가서 배지 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네. 조국 전 대표로서는. 그런데 그거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인사들은 상당히 좀 착잡하기도 하고 나중에 그때 막았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착잡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한쪽이 올라오니까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 조국 전 대표는 대권의 꿈이 있는 분이에요. 대통령의 꿈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의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은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은 정말 훤칠하시고 경력 좋고 뭐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정말 잘하시고 팬덤층이 있단 말이에요. 대단히 무시할 수 없는 그 진보 진영의 대권 후보로 갑자기 우뚝 쓸 수 있어요. 다음에 대선 후보 여론조사하면 조국 전 장관이 1등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정도로요? 지금 민주당에 누가 있어요? 그럼 다른 민주당 후보들을 아쉬워할 것 아니 누가 같긴 있어요 한데 지금 딱 김민석 대권 후보. 총리도 뭐 이제 꼽히고 있고 잠룡으로. 네, 뭐 정청래 정청래 뭐 그때 이런 분 뭐 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네, 분들보다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봐요. 야. 그렇게 되면 이제 여권으로서는 분란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지난번 총선 때도 그 조국 전 대표가 장성철 소장님한테 전화해서 뭐 이런저런 도움도 요청하기도 하고 조언도 구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뭐였죠? 그 그러네. 이틀막 챌린지 같이 하자고. 그렇죠. 혹시 이번에도 그러면 만약에 좀 나오시면 도움을- 한번 뵙고 싶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차라리 그냥 2년 형기 채우고 나오시는 게 2030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본인 정치인으로서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명분을 네. 본인 스스로 갖춰 나가지 않았을까. 또 국민들도 좀 동정심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대단히 뭐 여러 가지 좀 골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정치 일정 관련해서 뷔페 식당에 딱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인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럼 장 소장님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 조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서울시장 나가시라고 하겠습니다. 서울시장요? 행정 경험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번에 느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행정 경험 있으시니까 여러 가지가 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념과 신념과 고집만으로 나라 못 다스려요.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 하면은 그래도 소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보시고 행정 역량, 정치 역량 키워가지고 이제 다음번 대선 나가시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조국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오세훈 화이팅! 오세훈 화이팅! 네. 저는 아무튼 민주당으로서는 약간 복잡해졌어요. 그렇지. 복잡해졌지. 민주당 내 물론 이제 지금 정권 초기에 뭐 대선 주자 포스트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사실은 거의 민주당은 한 10년 동안 10년 아니 7, 8년 동안을 이재명 대표 체제로 쭉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연임할 건 아니니까 다른 이제 주자군이 필요하죠. 7, 8년 만에 그 다음은 누구냐가 나오겠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그중 한 명이 될 거고 이번에 어쨌든 권리당원의 높은 지지를 확인했잖아요. 김민석 총리도 될 수가 있고 저는 뭐 우원식 국회의장도 될 수 있다고 그렇네요. 그리고 뭐 김동연 지사도 나중에 될 수 있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될 수 있죠. 근데 현재 눈에 띄는 거는 일단 김민석, 정청래 이 두 분인데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사실은 인지도도 제일 높아요. 그럼요. 이름이 일단 조국이잖아요. 먹고 들어갑니다. 인지도도 제일 높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친문 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세력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일부에서는 합당하자고 그러지만 조국 혁신당에서 바로 합당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 세력을 더 키워서 합당을 해야 본인들 지분이 올라가겠죠. 어차피 다음 대선에는 무조건 후보 단일화는 민주당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민주당 후보 나오고 조국 대표 나온다. 이거 장담 못하죠. 그 전에 무조건 후보 단일화 해야 됩니다. 근데 조국 혁신당은 덩치를 좀 더 키워서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근데 이번 다음 대선이 목표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두 분의 조언이 좀 갈리네요. 서울이나 부산 가는 것보다
일단 무조건 국회로 들어오는 게 낫습니다. 아, 재보궐에 나가라. 재보궐로 나가서. 예, 예. 왜냐면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의회 내에서 세력을 많이 확보를 해야 예. 훨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이나 김동연 지사도 마찬가지지만 광역단체장이 어떤 정치적 발언하는 데는 약간 제한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대선이 아니고 다음 대선이 아니고 다음에는 한번 그냥 일단 얼굴 도장 찍으러 나오고 그 다음을 노린다. 그러면 단체장 해보는 게 좋고요. 아, 바로 다음 대선을 갈 거면 배지를 다시 달아야 된다. 그렇죠. 한번 나오더라도 그냥 한번 이재명 예전에 성남시장 이때도 그랬잖아요. 한번 나오고 얼굴 알리고 이제 직을 내려놓지 않고 그러면서 나와도 되지만 저는 되는 걸 노리는 건 무조건 국회 내에 있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박 실장님 말씀 존중은 하지만,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배지를 안 달아봤으면은 이 길을 가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것이고, 인지도가 낮고 국회 내에서 세력이 없으면 배지부터 다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이제 사면 복권 되는 순간 차기 대통령급 그 지위에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게 맞지. 조국 혁신당이라는 또 막강한 그 원내에서의 뒷받침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의원들 다 이렇게 포섭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행정경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게 그냥 국회의원 경험 한번 해보고 장관 경험 해보고는 쉽지 않거든요. 그건 나라의 불행인 것 같아. 윤석열 봤잖아요. 그쵸? 그러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좀 단련했으면 좋겠어요. 시스템을 하나하나씩. 국회에도 처음에 인턴 했다가 비서 했다가 비서관 했다가 보좌관 했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차기 대통령 출마하시려면 행정 경험 쌓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두 분 다 다음 대선은 출마할 것이고 무조건이죠. 거기에 상수요, 상수. 거기에 대한 기본 그 사이에 어떤 시간의 커리어를 어떻게 채울지 좀 의견이 갈리신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느 당으로 출마하느냐, 결국 이제 합당이라든지 뭐 단일화 이슈 같은 것들이 생길 것 같은데. 진보 진영이야 뭐 단일화하겠죠. 그 합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희 방송 나왔던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여의도에서 꽤 뜨거운 화두였거든요. 이제 조국 혁신당이 안 할 거예요. 본인들의 정치적인 역량을 더 키워나가고 이제 민주당에 계신 분들 이렇게 좀 흡수해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자강, 그거부터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좀 듭니다. 재보궐이나 그리고 지자체단체장 뭐든 우선은 조국 혁신당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만약에 되는 지방선거에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킨다. 그러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위상이 확 달라질 수가 있죠. 도전해볼 만하죠. 도박을 해볼 만해요. 정치적인 다이나믹스가 생겼다라는 점에서는 두 분의 의견이. 그 김은지 뉴스인은 정말 대박인 거예요. 아이템이 끊임없이 나올 거라고. 재밌는 아이템이. 그래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 뉴스는 언제나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의힘 상황도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어서 망했어요. 전환길 씨 징계는 가능합니까? 징계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문수나 장동혁이 당대표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전환길 씨 쫓아내는 거는 그건 너무하다. 쫓아내더라도 복당시킬 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징계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다 끌려갈 텐데. 저희 오늘 사진 마지막 엔딩 이걸로 준비했는데 깜빡했네요. 어머나. 자, 여러분 오늘의 사진인데요. 오늘 정치 뉴스를 또 하나의 장식하고 있는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 두 분이 같은 분인데요. 이 권성동 의원이 골프장에서 유탐사에게 발각된 사진인데 날씨 때문에 이렇게 입었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겨울에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 누구예요? 권성동 의원이에요? 저희와 함께 윤석열 체포 당시에 관저로 가셨던 장성철 소장님. 목숨 걸고 갔죠 그때. 근데 이게 날씨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얼굴을 가리기 위한 위장입니까? 이거 어떻게? 저거는 얼굴 타니까 골프장에 가면 저 얼굴 가리는 마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날씨 때문도 맞는 말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 본인은 지금 결제를 직접 다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전혀 보이지 않고 통일교 소유의 골프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프레임화된 어떤 저희가 용평 CC인데 용평 CC가 통일교 소유인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네. 참나. 근데 지금 통일교 소유입니다.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자기 돈 내고 치더라도 조금 좀 그러네요. 근데 뭐 들어봐 주시면 장 소장님 사진가? 골프야 자기 돈을 내고 졌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미
그 백을 현금 쇼핑백을 2개나 받았잖아요. 그 진술이 있죠. 본인은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 큰 거 한 장 서포트. 예, 그거는 또 메모가 때문에, 있고. 네, 예, 예. 이건 뭐 골프보다 뭐 수십 배, 수백 배 큰 거여서 이거 조사하면 다 나와요. 지금 김건희 씨 봐요. 조사하니까 다 나오잖아요. 이제 본인 돈으로 이제 샀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가면은요 한 100개 쳐도 돈을 따와요. 그래서 아. 본인이 계산한 것보다 돈을 더 벌 수는 있지 않겠느냐. 아하. 그런 또 생각. 그런 맥락을 권력자한테 우리가 알겠다. 어떻게 국회의원한테 돈을 따요. 예. 네? 지인들이. 관련된 이 표정은 어디서 찍은 거죠? 이거는? 네, 식당, 관련된 그늘집. 뉴탐사에서 그늘집. 어. 예, 지난 10일 그늘집에서 통일교 순대 소유 먹고 골프장에서 예, 포착된 권성동 의원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늘집 표정이 나는데 표정이 이제 나이스 샷을 몇 번 들었던 표정 같아요. 네. 딱 버디 했는데 막 이런 거 아닐까? 네, 이 사진을 꼭 보여드려야 돼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아유, 권성동 고생하셨네요. 의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분전 뉴스인 8월 10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봉지욱 기자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